오늘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온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식을 1위로 꼽으셨습니까? 저희 뉴스탑10 팀이 고른 오늘의 1위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역사적인 세계의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전격 공습에 들어갔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경고 메시지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탑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30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시작을 했는지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후 5시 10분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 마라라고 리조트,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리조트 겸 휴양지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화를 가졌는데요. 이 대화가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에 원래 만찬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 비공개 대화가 늦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저녁 식사 시간이 7시 10분으로 40분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비공개 대화라는 게요. 이 자리에서는 두 나라 정상이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각자 의견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늘 밤 10시 반. 네. 그러니까 거기 시간으로 한다면 이제 내일 오전이 되겠죠. 네. 7일 오전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8일이 되겠지만, 7일, 저녁이 되겠네요. 네. 그때 이제 하기 전에 서로 탐색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공개로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부터 원래는 1시간 20분 동안 약 80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2시간 가까이 늘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신화통신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신화통신이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시진핑이 한 얘기만 많이 보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아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그 관련 각자의 서로 내유의 항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네. 질문에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예상보다 길어졌던 비공개 대화. 그래서 만찬도 40분이나 늦춰졌는데요. 이 대화를 끝낸 직후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had a long discussion already, and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But we have developed a friendship, I can see that, and I think long term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 look very much forward to it. 네, 아주 긴 대화를 나눴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웃으면서 악수를 했어요. 이걸 보면 분위기상 보면은 농담을 건넨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이런 농담을 건네는 것 통상적입니까? 아니면 트럼프만의 스타일입니까? 트럼프만의 스타일로 봐야 되겠죠. 네. 통상 보면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네. 실무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네. 정상끼리 가서 사인이나 밥 먹고 오면 되는데 네. 저 트럼프는 전혀 자기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를 언론에도 그렇고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도 트럼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쌍방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니까 네. 벌써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네. 한 40분 이상 길어졌고 아마도 트럼프도 자기가 할 말 계속 다 하고 네. 시진핑도 자기 할 말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벌어지는 회의에서 쌍방 간의 의견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스타일이 보통 자기 말을 많이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은 척한다, 못 들은 척한다 그러는데 이 비공개 대화에서도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했다라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어떤 얘기였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제 중국 신화통신의 그 보도를 보면은 네. 시진핑이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네. 서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잘 가자. 네. 이런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단 트럼프의 어떤 반응도 답변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국내외에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네. 이 한 문장뿐이 없습니다. 네. 저는 저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비공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대통령이 트랩에서 내렸을 때 김정일이가 자기 전용차에 대통령을 모셔갖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렇죠. 그 차 속에서 나눠진 대화가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두 사람은 시진핑하고 저 트럼프는 통역에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남북은 통역 없으니까 대화할 수 있는 건데 저 두 사람이 이제 그 차 한 대 하나 하기 어려우니까 사전 처음 만나서 일종의 기싸움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에서 무슨 합의보다가는 내 생각이 이거다 하고 통보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통보를 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건데 저 두 싸움이 아마 굉장히 치열했을 거고 지금 저 화면 나오는 거는 지금 미 국무장관이 나가서 이제 공항에 도착한 시진핑을 맞이하는 건데요. 틸러슨이 먼저 갔었잖아요. 한 달 전에. 그렇죠. 그때도 왕이하고 뭐 했습니까? 각자 이야기했죠. 미국이 바라는 건 이거다. 왕이는 중국이 바라는 건 이거다. 신형 대국 관계의 뿌리한 뭐 그런 거겠죠. 의견 조율이 안 됐었죠. 안 되죠. 각자 통보죠. 그래서 너 내 말 들어. 너 내 말 들어.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우리 솔직하게 대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의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지금 미중 간에 합의가 네. 안 되는 문제 3개가 있습니다. 네. 첫째, 그 중국의 대미 흑자 문제. 네, 그 무역 연간- 문제. 예,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을 벌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중국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서 우리한테 또 흑자를 본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에 중국은 전혀 생각이 틀릴 거고 두 번째가 김정일의 북한에 대한 어떤 억제 문제. 네. 이것도 지금 서로 간에 완전히 틀리고요. 네. 세 번째가 남중국해 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네. 중국은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긴 대화를 나눴지만 네. 얻은 게 absolute nothing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 문제는 둘 다 양쪽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허한 대화밖에 안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식 대화, 웃자고 한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딱딱한 뼈가 들어있는 그런 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고 리조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이 리조트인데 여기서요, 사진을 찍는데 기념사진에 자리 욕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준비된 사진이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리 욕심을 부린 건가요? 네, 그 리조트 입구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난간 앞에서 하나는 난간 내려와서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아베가 갔을 때. 그렇죠. 얼마 전에 아베랑 같이 만났을 때. 거기도 아베 정중앙성어를 거보면 약간 더 이제 저 트럼프가 많이 차지했는데. 그렇죠. 자, 보면은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절반으로 나눠서 두 부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그런데 난간 위에 올라간 미중 정상회담 보게 되면 지금 펑리완이 거의 벽으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저거 거의 벽에 이제 붙어 있군요. 네, 맹수들이 자기 영역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트럼프는 그냥 계속 내가 센터다. 네. 내가 대장이다. 네. 근데 미국 대통령 늘 보면요. 네. 아들 부시도 그 이라크 전쟁 할 때 보게 되면 내가 세계 최강이다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저런 게 있는데 트럼프는 특히 그게 좀 강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진 찍는데 저런 자리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한 국가의 정상으로서 조금 너무 작은 부분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자리 욕심을 부리는 것 외교적으로 볼 때 이런 의도가 원래 깔려 있습니까? 실제로도? 저는 제 취재하면서 만나봤는데 네. 몇몇 CEO들 만나보면요. 네. 항상 대장의식에 있어갖고 가운데 앉거든요. 아, 우리 같은 저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 모여서 대화할 때 저 구석 제일 안 보이는 데 가서 편하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네. 대장들은 센터로 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심리전이고 버릇인데 아하. 저 정도 돼야 미국을 끌고 세계를 끌지 않겠어요? 아마 지난번 왜 G20 회담할 때 보게 되면 시진핑은 가운데 딱 앉아갖고 미국 대통령까지도 걸어오게 해서 만났잖아요. 악수하고. 네, 네, 우리 네. 박 대통령도 가서 걸어가서 무슨 조공받듯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돼야 G2, G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원래요? 그러니까 예. 다자회담을 할 때는 지금 네. 이제 우리 이정훈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 베이징 할 때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쭉 와가지고 악수를 했다. 그 이제 다자회담을 할 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자회담에서는 각국의 원수들의 자리가 거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저기는 이제 양국만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표시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아하. 그러니까 저거는 바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거는 분명히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데 일부러 의도가 있는 자리 배치였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장면도요. 긴 소파가 있는데 소파의 정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앉고요. 시진핑 대통령은 약간 구석 쪽으로 팔걸이 쪽에 등이 닿을 정도로 구석으로 앉았네요. 이것도 일종의 조금 전에 영역성. 이정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를 차지하려는 그런 네. 기싸움과 같은 겁니다. 경계선부터 자기 땅 이제 경계선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여긴 내가 1등이고 너 2등이야 하는 게 보이는 건데 저게 일종의 기싸움인데 네. 아베랑 할 땐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베는 가기 전부터 트럼프의 심리를 다 조사해갖고 네. 선물 보따리 들고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진핑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신화통신에서 쭉 내놓은 게 중국에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아마 네. 시진핑은 다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그걸 네. 쭉 까는 걸로 보게 되면 거기에 특별히 내놓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구려 하고 밀어붙이는 건데 뭐 홈이 아니니까 밀리긴 하지만 전혀 지금 시진핑도 안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저렇게 만약에 그 의도적으로 시진핑을 갖다가 이렇게 코너로 몰았다면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당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자기 집에 온 손님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별 의미 없이 넘어갈 것 같은 사소한 부분도 외교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기싸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종대 위원께서 또 할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서 네. 중국에 가서 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가 가장 큰 핵심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업적 능력보다는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자기가 한 말 중에 자기 정력의 30%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잘하는 데 써라.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중국에 갔을 때 오히려 트럼프를 잘 정중하게 대접을 할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음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일어나면은 있게 되면 한번 볼 수 있는 관전 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소한 부분에도 외교적인 기싸움이 있다. 그 차원에서요. 저희가 그 외교 현안 이외에 이 만찬 자리에서도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가 식단 메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언을 한 게 있습니다. 국빈 접대를 할 때 햄버거를 대접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고급 만찬을 접대를 했어요. 지금 그렇죠. 메뉴를 보면요. 설명을 예. 해주시죠. 원래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기가 대선 이제 후보로서 운동을 할 때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아주 나는 싸게 햄버거를 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도버 서대기 네. 저거는 이제 도버 해협에서 나오는 그 가자미류의 일종입니다. 네. 상당히 비싼 거니까 아주 고급 요리를 대접을 한 거고요. 네. 스테이크도 저온 건조로 숙성한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네. 아주 고급으로 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면은 샴페인도 두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왼쪽 아래 지금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샴페인 같은 경우도 아주 고급입니다. 저 두 가지 종류도. 네. 예. 그리고 샤베트도 세 가지 종류가 색깔별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얘기하고 완전 다르게 시진핑을 일단 정상회담에서 만찬을 할 때는 잘 대접을 한 거죠. 왜 후보 시절에는 햄버거를 접대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만찬을 대접을 한 걸까요? 그 선거 전략이었죠. 네. 그 트럼프가 가장 강조한 게 네. 지금까지 워싱턴 벨트,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정치 기득권층하고 난 달리 행동하겠다. 이걸 내세워 그걸로 표를 얻었습니다. 미국 중산 하위층의 표를 얻었는데 네. 그 햄버거란 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서민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로서 트럼프가 사실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조하면서 표를 얻었는데 그거는 선거 전략이고 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네. 그 새벽에도 미사일을 쐈지만은 왜 남이나 내전에 전쟁에 우리가 네. 미국 돈을 쏟느냐. 나는 그런 거 절대로 개입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왜 트럼프가 또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토마호크를 오늘 시리아에. 그래서 트럼프는 장사꾼의 소질이 너무 농후해가지고 네. 자기 유리할 때 말하고 이게 일관성은 없는 게 그게 원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음식을 잘 먹여서 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먹여가지고 아하. 합가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진핑은 전형적인 정치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협상가, 전략 협상가, 비즈니스맨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정상회담에도 두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요 샴페인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가로 한 25만 원 정도를 하는
그 와인이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한 2~30만 원 한 병에. 그러면 뭐 저 정도 급에서는 비싼 건 아니네요. 삼성에서도 그 정도는 자기네 행사할 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 싸움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도가 있는 또 만찬까지 접대를 하고 그런데 이 중국에서 시진핑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했을 때는 홀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홀대 이야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때 뭔가 하면 항저우에서 할 때, 네네. 회담할 때인데, 그 대통령 전용기가 오면 트랩카가 가서 이렇게 네.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저 장면입니다. 저게 트랩카, 저건 트랩카가 아닙니다. 계단차가 가서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계단차를 중국 거를 쓸 거냐, 네. 미국에서 식구 관광을 할 거냐 문제인데, 미국은 자기네 식구 관광을 하겠다 그랬어요. 먼저 네. 비행기 갔으니까. 근데 네. 그건 안 된다. 여긴 중국 영토니까 중국 트랩카를 대야 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못 내리겠다고 버티다가 저 비상구로 열리는 그 자체 계단을 열고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드 카펫도 당연히 없고 없죠. 그 영접하는 한참 데 후에 대한- 내린 겁니다. 저게.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넘버원 아니고 우리가 넘버원이다 하는 중국의 사인인데 네. 이번에 이제 한 달 후에 트럼프가 갑니다. 네. 그때 중국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제가 보기엔 대접을 잘하면서 네. 슬쩍이 엿을 먹일 겁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망신을 줄 것 같다. 그렇죠. 아주 뭐 망신까지 작은 모르지만 망신이지만. 이렇게 좀 서운하게 하면서 계속 네. 기싸움을 할 겁니다. 실제로 저 때는 국제적인 관례로 볼 때는 레드카펫도 깔아줘야 되고 공항을 저렇게 혼자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직접 계단차를 마련해서. 계단차를 둘이 미국 걸 쓰느냐 그때 보면 화면에 나와요. 미국 여자 우리 차 써야 된다. 중국이 그러니까 네네. 중국 여긴 중국이다 하고 막 싸우는 게 막 그 화면에 문장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기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때는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미 임기를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때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네. 오바마가 계속적으로 네 영토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홀대를 해도 되는 때고 그 다음에도 더 이상 협상할 필요도 없는 때고 그러나 트럼프는 이제 막 이 취임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4년 또는 8년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진핑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완전히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우리 중국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하종대 국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어떤 공식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면서요. 어떤 발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는 정상회담 같은 거 했을 때 네. 신화통신 또는 네. 외교부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은 네. 이게 실제로 어떤 내용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양쪽이 서로 의견을 나눴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진짜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제가 이제 신화통신 이 가장 뒤에가 있어가지고 찌아오할러 이지엔 그러니까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이 밑에 나오는 저 말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니까 네. 국내 각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내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유관 지역 문제는 우리 북한의 핵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만 하면은 의견을 교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의 네. 50년 동안 쭉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그런 내용을 연구를 해보니까 의견을 교환했다는 각자 양국이 자기 얘기만 했고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게 이제 탄솔 교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았다. 이런 네.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의견을 참 솔직하게 잘 얘기했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이견이 그렇죠. 매우 의견차가 많았다. 컸다. 그거보다도 저 탄솔 교환보다 더 센 거니까 의견차가 더욱 컸던 거죠. 네. 저런 사례가 우리 근처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 카타하고 박정희 회담했을 때요. 네. 그야말로 탄솔 교환이고요. 아하. 북한에서는 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김정일하고 네. 후진타오 회담에서 그렇게 서로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네. 외교가 거의 전쟁이라는 게 바로 저런 사례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게 될까요? 네,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유엔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동참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석탄 수입을 중지했다. 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제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육지회담을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중국은 얘기했을 거고. 지금까지 계속 견제해왔던 원칙적인 입장 네,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데 당신들이 하지만 우리가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든 것을 현재 테이블에 있는데 선제 공격도 카드에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원유가 100만 톤 정도 들어가는데 원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신들 기업이 북한과 거래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도 있다. 네. 또 하나는 북한이 현재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조그마한 은행들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은행에 대해서 과거에 BDA 은행이 하듯이 제재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미국이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 그 강대국하고 좀 약소국이 이렇게 정상회담하면 결론이 뭐 금방 나죠. 네. 강대국의 의지대로.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G2 아닙니까? 네. G2가 이야기할 때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서로의 입장을 그러니까 서로 강력하게 입장만 주장하는- 제시하는 걸 끝나는 거지. 네. 거기서 무슨 조율이 돼가지고 난다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아까 그 트럼프가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관계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 있죠. 네. 그게 외교 용어로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관계 형편없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게 아까 우리 하국장님이 중국에서 이런 외교 용어를 쓴다는데 외교 용어라는 거 있죠. 거꾸로 뒤집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뜻을. 반대로 해석하면 거의 맞아요. 그렇군요. 의견을 교환했다면 의견이, 차이가 없으면 왜 의견을 교환합니까? 그냥 네. 봤는데. 엄청나게 의견 차이 크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중국이 안 하면 미국이 한다 그랬죠. 네. 북한을 상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거기에는 선제 공격도 포함되어 있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네. 4월 위기설의 핵심인데 네. 일단 본때로서는 시리아를 상대로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맛배기로만 가고 북한을 상대로 안 하면 허언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시진핑을 계산할 거고. 네. 그죠? 지금은 거꾸로 공이 절로 넘겼는데 다시 트럼프한테 넘어와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시리아 공습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화학 무기를 민간인을 향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리아를 향해서 지금 미국이 크루즈 미사일을 한 50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미중 정상회담을 한참 진행하던 그 중에 미사일 발사를 지시를 했다면서요. 지금 노동신문에서는 네.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 미사일 쏴 이러고 났을 거예요. 아하. 그죠? 시각을 바꾸면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 오늘 아침에 저 가스 터져갖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 사진들 유튜브에 떴던데 네.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렇죠. 이 살인가스는 호흡 장면 뭐 꺽꺽꺽 하고 이렇게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들이 막 뜨던데 그걸 보고 지시를 했겠죠. 지금 저게 USS ship들 포토함, 로스함 저렇게 다 이제 구축함들인데 이지스 구축함인데 네. 거기서 토마호크를 60발 쐈으면은 50발이 아니고 60발. 60발 이상을 쐈 상당히 많이 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시청자들이 혹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바로 대북 선제 타격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러진 않고요. 미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먼저 너네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을 하라. 네.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다시 말하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여러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제재를 먼저 하겠다. 네. 이거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해나간다면 그때 이제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선제 타격은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다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또 남쪽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